그렇다면 이 공공장소에 스킨십을 갖거나 성행위를 갖는 등의 노출을 즐기는 사람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유미의 성세포들 산부인과 전문의 이유미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할 때 더 흥분되고 짜릿함을 느낀다는 분들 있습니다. 카섹스도 그중 하나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분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혹시 성도착증 등의 정신적 문제는 없는 건지, 오늘은 유독 공공장소에서 할 때 불타오르는 이들에 대해 분석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나도? 라고 불현듯 생각이 드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대중에게 노출될 확률이 높은 곳에서 아찔한 스킨십 및 섹스를 즐기는 사람들, 그들은 무조건 성도착증? 변태일까요? 공공장소의 성행위를 즐기는 걸 모두 성도착증, 변태로 보기는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장소에서 성적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고 스스로나 타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초래한다면 성도착 장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출증이나 관음증과 같은 성도착 장애의 경우 6개월 이상 부적절한 대상이나 상황에서의 반복적 행동이 지속되면 의학적 기준에 따라 성도착 장애로 진단하기도 하고요. 다만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충동, 파트너 간의 합의된 관계 및 노출은 반드시 병리로 해석하진 않습니다. 즉 반복적인 행동, 개인적인 고통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 때 비로소 성도착 장애로 진단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도착 행동은 사회적 규범을 심각히 침해하고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공공장소에서의 충동적이며 자제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출이나 성행위를 하고픈 마음이 지속적으로 든다면 충동조절 장애라든지 중독 또는 성적 일탈의 한 양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장소에 스킨십을 갖거나 성행위를 갖는 등의 노출을 즐기는 사람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 및 스킨십에 끌리는 심리는 들키지도 모른다는 스릴이 쾌감을 배가시키는 효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감춰야 할 것이 노출되는 상황에서의 은밀한 관계는 아드레날린 분비를 유발해서 심리적인 각성과 성적 흥분을 극대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도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훨씬 강렬한 자극과 해방감을 경험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 이는 비밀을 공유하는 특별 감정과도 연결이 돼서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준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극 추구가 습관화가 되거나 중독적 경향을 보인다면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일회성 일탈이 아닌 반복적 행위가 지속되고 점차 더 극단적 자극을 찾아 헤매는 경향이 발생한다면, 또한 몰입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자기 통제력이 저하돼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다면 심리치료 및 행동치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스킨십과 성행위를 노출하는 것을 즐기는 이들 중에는 단순한 성적 쾌감을 넘어서 공공장소에서 보여짐을 즐기는 사람들, 즉 시선받음 자체에서 큰 만족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동기는 타인의 놀라움, 당황스러움, 때로는 두려움과 같은 감정 반응을 목격하는 데서 비롯되고요. 특히 노출증 환자는 실제로 성관계보다 타인에게 노출되는 사실 자체로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요, 그들의 행위가 거세 불안이나 자존감 결핍에서 나온 것이라 보기도 하고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공공장소에서 성적 노출을 택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부족, 사회적 위축 등이 역설적으로는 노출 행동을 부추긴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행위는 보통은 낯선 사람 앞에서만 행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요. 반복적 경험을 통해서 자극이 점점 둔해지는 자극 증가 효과도 관찰되고, 또 이를 탈피하기 위한 더 강한 자극을 쫓아서 좀 더 대범한 행동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극의 강도와 빈도가 늘어난다면 의학적 측면에서는 증상을 성도착 장애로 보고 의학적 개입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가벼운 성적 호기심, 재미로 시도한다고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성적 행위는 타인에게 불편, 불안, 공포를 유발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 엄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히 장난이나 충동으로 넘기기에는 타인의 인권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인 건 분명한 거죠.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행위를 본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불쾌감이라든지 스트레스, 수치심 등 여러 심리적 외상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법률에서도 공공장소에서 공연 음란, 성적 노출, 음란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간의 쾌감이나 호기심이 장기적으로는
범죄 경력, 사회적 낙인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아무리 밖에서 두 분이 눈에서 불꽃이 튀더라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성적 욕구와 호기심은 본능적이고 건강하게 다뤄질 때 비로소 긍정적 삶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금기 욕구나 자극추구는 타인과의 합의, 안전, 법적,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독특한 성적 상상을 건강하게 해소하기 위해 그 합의점으로 파트너와의 충분한 대화, 환상의 공유,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안전한 공간에서의 활용, 예를 들면 공공장소 컨셉 모텔 같은 애용을 권장드립니다. 다양한 성적 취향은 서로의 존중 속에서 사회적 한계 내에서만 표출해야만 긍정적 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까 파트너는 물론 사회 구성원 서로의 동의하에 취향을 탐색하면서도 누구도 해치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내적 갈등이나 반복적인 충동, 조절이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의 상담, 치료를 통해 성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맞춤형 성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자신의 욕구에 대한 건강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조언드립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행동은 순간적인 쾌감이나 스릴로 시작될 수는 있지만 자칫 타인에게 불쾌감과 피해를 주고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적 요구와 호기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파트너와의 대화를 통해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 후에 성적 판타지를 마음껏 펼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